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특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이요. 조금 전에 서울 강남 대치동에 자리한 특검 사무실에 소환됐다는 소식입니다. 닷새 전이었죠. 닷새 전에 최순실이 첫 재판이 있었는데 닷새 만에 첫 재판 이후에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성버스를 타고 도착하는 모습인데요. 조금 전에 막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미경 의원님, 그 최순실이요. 닷새 만에 첫 재판 이후에 특검 사무실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뭐 비교적 빠른 조치라고 보시는지요? 어떻습니까? 네, 빠른 조치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핵심이 지금 뭐냐면 삼성으로부터 받은 그 돈, 이게 과연 뇌물일까 아닐까? 예. 이 부분을 특검에서 아마 집중적으로 그 추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속 좀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는 최순실이 도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날씨가 굉장히 싸늘한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취재진들이 최순실의 특검 출석을 취재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정준길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오늘 최순실이 어떤 성탄 전야에 일단 특검에 소환이 됐는데 굉장히 강도 높은 장시간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오늘 한 번만 조사를 할지 앞으로 계속 소환 조사를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조급하게 부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지금 최순실이 고성버스에서 내렸고요. 수의를 입고 있는 모습이고 마스크, 흰색 마스크를 착용을 한 상태에서 특검 사무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뭐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대답하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날씨가 추웠는지 굉장히 뭐 두툼한 수의 차림으로 등장을 했네요. 예, 말씀 이어가시죠. 네, 그래서 원래 맨 나중에 소환을 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일찍 부른 거로 봐서는 현재 검찰이 넘긴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뇌물죄 구중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현재 언론에서 또 새롭게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처음부터 최순실을 불러서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 부르면서 전반적인 부분에 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사실 지난 19일에 열린 첫 재판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했는데 오늘 검찰 조사에 좀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그럴 보입니다. 생각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럴 가능성 없다? 네, 최순실 입장은 끝까지 부인하겠죠. 검찰이 물론 특검에서 새로운 어떤 증거를 대거나 아니면 어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구체적인 정황들을 들이밀 때만 제가 볼 땐 인정할 것 같아요. 지금 청문회에서 김기춘이나 우병우 전 수석이 와서 했던 행동과 동일한 행동을 할 걸로 보여지고요. 최순실 입장에서는 가능하나 부인할 거로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연관성도 없다고 얘기할 거고요. 뇌물 받은 적 없다고 얘기할 거고요. 그러나 이제 특검이 문제는 부르기 전에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 본인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증거들을 들이밀면서 이걸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특검에서 새롭게 발견이 됐다고 하거나 아니면 오늘 조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다고 하면 입을 열 가능성은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모든 것을 자백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최순실이 대치동 특검 사무실의 모습을 조금 전에 드러냈고요. 다시 한번 영상을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저 비교 화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독일에서 귀국을 했을 때 검찰청사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와 우측의 화면은 조금 전에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모습을 드러냈을 때의 비교된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정 변호사님 사실 오늘 오전 10시에 김종 전 차관이 먼저 소환이 됐습니다. 그렇죠. 두 사람 대질 신문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 저는 김종 차관을 부른 이유는 꼭 대질 조사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 첫 번째 구속자로서 타겟을 삼아서 김종 차관에 대한 수사 후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순실과 관계된 부분 여러 의혹들에 있어서 김종 차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꼭 대질 조사를 위해서 김종 차관을 오전에 불렀다는 것은 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요. 그 고영태 씨가 진성준 의원께 좀 질문 드릴게요. 고영태가 이런 얘기 했었죠. 청문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종 차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그 고영태 답하기를 김 전 차관은 최 씨의 수행비서다. 그러니까 최순실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김종 전 차관을 오전에 불렀고 또 핵심 당사자인 최순실을 조금 전에 불렀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번 농단 사태를 들여다보겠다는 특검의 의지는 읽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가 좀 미지수예요. 그렇죠. 저는 두 사람의 진술에 의존해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부인하고 모르쇠로 일관해서 어떻게든 법률적 책임을 피하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특검이나 또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황 증거 또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다만 검찰의 수사 기록을 일단 특검이 검토를 다 마쳤을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기록에서 진술 같은 데서 한 것과 또 법정에서 나와서 했던 얘기들 이런 것들을 서로 대조하고 또 국정조사에서 했던 진술들을 대조해 가면서 허점들을 파고 들어가면서 신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합니다. 예, 사실 최순실 씨가 뭐 공황장애, 심신회폐 뭐 이런 이유를 들면서 청문회에 참석을 안 했는데 그래서 국조특위가 다음 주 월요일에 구치소 청문회를 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는 응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가능하지 않죠. 뭐 청문회 장소를 뭐 구치소에 간다고 그거는 그냥 국회의원들 생각인 거고요. 예. 만약에 최순실 씨가 끝까지 난 안 나온다. 그럼 사실 강제로 못 하는 거니까 그건 불가능하게 될 거예요. 강제로 근데- 데리고 나올 수가 없나요? 예, 그렇죠. 강제로는 그게 안 돼요. 본인이 응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아, 예. 네. 근데 지금 핵심이 뭐냐면 오늘 제가 볼 때는 특검에서 하는 거 보니까 주변 인물들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주변 인물들이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은 예. 최순실은 계속 부인할 거예요. 끝까지. 그렇겠죠. 인정 안 할 겁니다. 이 사람은.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인할 거예요. 그런데 최순실을 둘러싼 지금 주변 인물들이 있잖아요. 뭐 김종, 그다음에 안종범, 그다음에 정호성.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무너집니다. 예. 그게 이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심신적으로 그게 약해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첫 번째 인물이 김종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최순실이 첫 재판 닷새 만에 대치동 특검 사무실의 모습을 드러냈고요. 오늘 저희 특보가 아마 장시간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할 얘기가 참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인데요. 오늘 네 분과 함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죠.